어머님, 이제 그만 따로 사세요. 저희랑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옥탑방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칠순잔치가 끝난 거실에서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던진 말입니다.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칠순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가라고요. 그 순간 제 아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만 울면서 항의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겠다. 내일 당장 나갈게.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왔구나. 5년을 기다렸어.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왜냐하면 말이에요. 며느리 지혜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같은 집에서 5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강남의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는 걸 말이에요. 매달 8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15억 그 모든 걸 숨긴 채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인 척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며느리의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찬밥 데워주면서 혀를 차는 모습, 청소시키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 주는 모습, 아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다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까지요. 오늘은 그 긴 5년의 시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서 며느리에게 당한 서름, 옥탑방으로 쫓겨난 날,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시작된 5년 전 그날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함께 사시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5년 전 남편 덕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까지 마친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 지혜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집이 50평이나 되니까 방도 충분해요.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모든 아들이 챙겨준다니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숨기자고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진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 있다고 하던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재산이 궁금한 거구나. 저를 모시겠다는 게 진심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걸 숨기고 지켜보자.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오래된 동업자 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72살인 최 사장님은 남편 덕수와 40년 지기였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강남 건물 관리를 완전히 맡아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들한테도요. 순애 씨,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진심인지 아닌지요. 최 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강남에 있는 9층짜리
건물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시가 100억이 넘고 매달 8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가난한 노인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순의 집은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었는데 저는 제일 작은 방 하나를 받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웃으면서 대했고 아들 민수도 자주 말을 걸었어요. 손녀 서연이는 제 방에 자주 놀러와서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요리했으니까 어머님이 설거지하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청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석구석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하세요. 어머님, 빨래 개는 건 왜 이렇게 못하세요? 이거 다시 개야겠어요. 어머님,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물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3개월쯤 지나자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머님, 식사는 따로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는 저희끼리 먹을 테니까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그날부터 저는 거실 식탁이 아니라 제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건 늘 남은 음식이었어요. 어제 먹던 찌개, 식은 밥, 시든 반찬.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시험이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났습니다. 지혜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 저도 바빠요. 택시 타고. 혼자 가세요. 돈 있으시죠? 돈은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럼 119 부르세요. 저는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요. 그리고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힘들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고 약값도 제가 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손녀 서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고맙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신경도 안 쓰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괜찮아, 엄마도 바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 사람의 진심을 이제 알겠어. 2년째 되었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어머님 연금으로 쓰세요. 제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였는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는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좀 불편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방만 차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나중에 유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유산은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되죠. 저는 제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4년째가 되었을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너무 일찍 주무시지 마세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쉬어야 한다고요. 어머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 잠 깨워요. 어머님, 화장실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저희도 써야 한다고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조용히, 밤에 자려고 해도 조용히, 화장실도 빨리 쓰고 나오고, 식사도 빨리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어요. 날짜, 상황, 며느리가 한 말, 표정까지 다 적었습니다. 5년째가 되던 해, 제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칠순잔치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칠순이시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오는구나.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세면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깨울까봐 물소리도 최대한 줄였어요. 오래된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된 한복이지만 잘 보관해뒀던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72살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눈치 보고 작아져서 그런가 더 늙어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거실에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백화점에서 산 음식들을 테이블에 나열했어요. 케이크도 작은 것 하나, 꽃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모두 합쳐서 10명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적게 부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손녀 서연이만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할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할머니 케이크는 제가 준비했어요.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는 너밖에 없구나. 잔치는 빨리 끝났습니다. 2시간도 안 걸렸어요.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친척들을 빨리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친척들이 다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민수, 지혜, 그리고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온 거구나. 저희가 이사 가기로 했어요. 더 넓은 집으로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어머님은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따로? 네,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고 저희도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를 쫓아내겠다고요? 서연아, 조용히 해. 쫓아낸다는 게 아니야. 어머님도 편하게 혼자 사시는 게 좋으실 거야. 지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부담이에요. 식비, 용돈, 생활비 다 저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편하게 혼자 사시는 게 그럼 어디서 살라는 거니? 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옥탑방 알아봤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월세 30만 원이에요.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옥탑방 내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10평 정도 되고요.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를 옥탑방으로 보내겠다고요? 72살이신데요. 서연아, 내가 무슨 상황을 알아? 어른들 일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나갈게 어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부드럽게 손을 놓았어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좋아. 이제 확인했어.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충분히 봤어.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어.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챙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가방. 그 안에는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15억 3,200만 원. 5년 동안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누구도 깨우지 않게요. 오전 9시쯤 아들 민수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사갈 준비 됐어요? 응, 다 됐어. 민수는 친구한테 빌린 작은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짐을 싣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제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트럭에 짐을 다 싣고 현관을 나서는데 손녀 서연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잘 지내라. 제가 알바 더해서 할머니 모실게요. 됐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던 그 집을 말이에요. 트럭을 타고 4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구도심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건물은 정말 오래됐어요. 벽은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짐을 들고 5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5층에서 다시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옥탑방 문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작은 화장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옥탑방으로 온 거였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시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함이 보였어요. 괜찮아, 혼자 살기에 딱 좋네. 엄마가 봐라, 지혜가 기다릴 거야. 민수는 떠나기 전에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됐어. 너나 잘 써라. 민수가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옥탑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5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곳에서 살았어. 그때도 이겨냈으니까 지금도 이겨낼 수 있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방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영숙이라고 해요. 새로 오셨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김순애라고 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고맙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슷해요. 영숙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5년 동안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서 자려니 허리가 아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천장, 습기 얼룩, 벗겨진 페인트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옥탑방 생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시장에 갔어요. 가장 저렴한 채소를 골라 사고 할인하는 생선을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면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5년 동안 강남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는 옥탑방에서 사는 할머니. 그렇게 보였겠죠.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72살의 몸으로 5kg이 넘는 짐을 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저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20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순애 씨, 김순애 씨 맞으시죠?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최 사장님, 오랜 동업자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 씨,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저는 황급히 최 사장님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조용히 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최 사장님은 제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최 사장님은 커피를 시키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강남 빌딩은요? 아들네 집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 아들네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칠순잔치 날 옥탑방으로 쫓겨난 이야기까지요. 최 사장님은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72살의 옥탑방이라니.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으면 정이라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칠순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사장님. 5년 동안 지켜봤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5억 3,200만 원. 다음 주에 빌딩 재계약이 있죠? 그때 갈 거예요. 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옥탑방은 낮에는 더워서 땀이 나고 밤에는 추워서 떨었거든요. 몸이 적응을 못한 거죠.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났습니다.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요. 혼자 가세요. 택시비는 있으시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거구나.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손녀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약 봉지와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약 사왔어요. 서연아, 어떻게 알았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서연이는 죽을 데워주고 약도 챙겨주고 이마에 열을 식혀주는 패치도 붙여줬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해요.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 서연아. 그날 저녁 핸드폰을 확인하니 며느리 지혜의 소셜 미디어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으면서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쇼핑 시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자유롭다. 역시 명품이 최고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도 이 정도야. 진심을 충분히 확인했어. 3주가 더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다음 주면 빌딩 재계약이 있고 그때 진실을 드러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저는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오랜만에 밥 한 끼만 같이 먹을 수 있을까?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무 외로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시간만, 밥 한 끼만. 안 된다니까요. 정 외로우시면 옆집 할머니랑 드세요. 지혜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마지막까지 확인했어. 충분해. 저는 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빌딩으로 갈 거예요. 준비해놔요.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손녀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 따라올래? 깜짝 놀랄 일이 있어. 3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할머니. 뭔데요? 궁금해요. 내일 보면 알아. 정말 깜짝 놀랄 거야. 그날 밤 저는 20년 전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통장을 넣었어요. 드디어 5년의 시험이 끝나는구나.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살 노인이지만 품이 있어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손녀 서연이가 옥탑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완전 달라 보이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데 가야 해. 따라와.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40분쯤 달려서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9층짜리 현대적인 건물 앞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집이야. 네. 로비에 들어가니 최 사장님과 건물 관리,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요? 이게 무슨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야.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모두 할머니 거야. 9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저는 서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전 옥탑방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5년 동안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모든 걸 숨긴 이야기까지요.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지켜봤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해주는지 말이야. 서연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5년 동안 그 집에서 괜찮아. 할머니는 이미 경험해 본 일이니까. 그리고 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연락이 안 돼요? 옥탑방에 가봤는데 안 계시던데요. 어디 계세요? 강남이야. 일 좀 볼 게 있어서. 강남요? 어디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빌딩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여기로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수가 도착했다고요. 올려보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혜와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걸 봤을 텐데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예요?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혜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이 건물이 내 거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시가로 100억이 넘어 월 임대료는 8천만 원 정도 되고 100억이요? 그래, 내 아버지 덕수가 평생 모아서 나한테 남겨준 거야.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5년 동안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 너희 집에서 살면서 모든 걸 지켜봤어. 찬밥 데워주면서 혀를 차던 것, 청소 못한다고 핀잔 주던 것, 아파도 병원 안 데려다 주던 것, 친구들한테 나를 짐이라고 말하던 것 다 알고 있었어.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100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제야 미안한 거지?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왜 안 미안했니?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만 보고 살았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 말만 듣고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민수야, 나는 5년 동안 너희를 시험했어.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지켜봤지. 그리고 너희는 떨어졌어. 어머님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가족이니까.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통장 봐. 이 건물 임대 수익 일부를 민수 명의로 만들었어.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갈 거야. 지혜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살아라.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똑같이 대해라. 둘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셋째, 서연이를 본받아라.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옥탑방. 옆집에 사는 영숙 할머니를 이 건물 관리실장으로 모실 거야. 너희도 영숙 할머니를 도와줘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이제 빌딩 7층에서 영숙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에서요. 며느리 지혜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명품은 다 팔아서 기부했고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 민수도 변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손녀 서연이는 여전히 저희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진짜 부자가 될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테라스로 나가 강남 야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5년 동안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지켜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가족이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